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난 아닙니다. 내 자산이 앱 안에 갇힐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멀쩡히 접속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안 열림으로 바뀌면 그때는 늦습니다. 특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포지션이 열려 있는데 접속이 끊기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길을 만들어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앱이 해당되고요.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히 새 기능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안 패치도 못 받고 인증 방식도 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면 그때부터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쓰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앱이 멈추기 전에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길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기준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라는 점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신규 이용자는 설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가 국내 금융당국 FIU에 바스프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부터 제재의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흐름이죠.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히면 사용성은 바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세금입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조치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도 불안해지고 어느 순간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께 가장 안전하게 권하는 방향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려도 지갑은 내 통장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이동 경로만 확보해 두면 선택지가 확 늘어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는 주소가 전부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트워크를 잘못 고르면 돈이 공중분해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은 메모나 태그가 필요합니다. 주소만 맞아도 메모를 빼먹으면 입금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화면에 적힌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지갑으로 빼두면 다음 수가 생깁니다.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길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급한 날일수록 숨쉴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게 이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안 되면 시작이 막히고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 가입부터 천천히가 아니라 가능한 길부터 확보가 우선입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아무 곳에나 접속했다가 계정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가는 대안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상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슈 때문에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5개를 뽑아서 비교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단순 추천이 아니라 조건별로 정리해놨습니다. 그 5개 거래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가 걸린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 초보자분들이 놓치는 게 입출금 속도와 고객 지원입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 채팅창 한 줄이 생명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만 보지 않고 사용성까지 같이 비교해 드립니다. 한글 지원이 되는 거래소를 고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출금 네트워크를 바꾸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익숙한 언어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확률이 내려갑니다. 이 5개 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먼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고정 댓글을 볼 때는 원화 입금 편의성, 수수료 구조, 이벤트 $100 조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 한 줄 차이가 체감 비용을 바꾸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롱과 숏의 타이밍 기준입니다. 여기만 정리해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같은 날에도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진입 타이밍이 성패를 가릅니다. 감으로 들어가면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계획으로 들어가면 버틸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방향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고 보고 하락 방향으로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달리 레버리지라는 도구가 붙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방향이 맞아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계좌가 먼저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숫자는 용기가 아니라 속도 조절기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밟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정신이 쏠립니다. 초보자일수록 낮게 시작해서 내 손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시간대도 정해두세요. 단타는 보통 5분, 15분, 1시간 차트를 같이 보며 흐름을 잡습니다. 큰 흐름이 위인데 작은 차트만 보고 거꾸로 타면 맞는 방향에서도 흔들려서 놓치게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단순한데 실제로는 지금이 상승 흐름인지 지금이 하락 흐름인지를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지표, 그리고 뉴스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롱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느냐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면 상승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때는 롱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많이 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이 그 상승을 믿고 따라붙는 그림입니다. 이런 경우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롱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한번 멈춘 자리, 즉 지지나 저항을 눈으로 찍어두면 진입이 깔끔해집니다. 급하게 뛰어들기보다 그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반응을 보고 들어가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이 길게 뻗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추격이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지, 단순한 불꽃인지 한 박자 쉬고 보세요. 그리고 뉴스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큰 기관 투자자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이슈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씨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롱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내용만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큰 발표 전후에는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움직임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신호가 좋아 보여도 한 박자 늦춰서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숏을 생각할 때는 하락 추세부터 확인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하락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보며 숏 쪽 시나리오를 세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면 상승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조정이나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또 하나는 반등이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떨어졌다가 올라오긴 하는데
회복이 느리고 금방 다시 밀리면 시장이 숨이 짧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롱을 고집하면 물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가 터지면 공포가 번지고 매도가 쏟아집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숏은 속도가 빠릅니다. 내려갈 때는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떨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급락 한가운데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흐름을 확인하고 자리를 잡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판단이 정리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데 씁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SI 하나만 믿고 바로 버튼 누르면 낭패가 납니다. 강한 추세장에서는 70 위에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30 아래에서 더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와 거래량을 같이 붙여보셔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을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가격이 밴드 위아래로 과하게 튀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함께 쓰면 롱과 숏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필터입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말해줄 때만 손을 뻗어보세요. 신호가 엇갈리면 시장이 아직 결정을 못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가 갑자기 넓어지면 시장이 흥분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밴드가 좁아지면 조용하지만 곧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타는 이런 숨 고르기를 잘 읽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접근하는 게 좋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 근거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정 댓글 정말 실전적으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동이든 세팅이든 초보자분들이 헤매는 부분을 최소화해 놨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한 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차트 한 장에 메모처럼 남겨보세요.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지표 이 5가지가 맞물릴 때만 들어간다고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영상으로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